예, 오늘은 술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술과 예술적 창작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단지 속설만이 아니라 실제로 E.T.A. 호프만과 같은 독일 작가는 작품을 쓸 때 술에 의존했다고 하죠. 그래서 E.T.A. 호프만의 소설과 그의 그 술버릇 내지는 취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문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술과 예술의 관계, 우리한테는 낯선 것이 아니죠. 우리 문화에서는 과거로부터 그 문인들이라든지 화가들이 술을 마신 후에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예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은 아마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일 겁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오원 장승업이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죠.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자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 일어나 보니까 바로 자기 옆에 원숭이 그림, 원숭이가 술병을 들고 취한 원숭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체가 너무나 놀라워서 장승업이 자기랑 살던 그 동거녀를 부르죠. 간밤에 도대체 누가 왔다 간 것이냐 다그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은 자기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었죠, 그게.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오원 장승업이 술을 좋아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확인이 됩니다. 워낙 술을 좋아해서 그림값을 받으면 바로 술집에서 다 탕진하고 또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떨어지면 그림을 그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그 술집에서 아마도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오원 장승업이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숭이를 그렸다라는 일화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승업에 대한 사료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감독이 장승업의 일대기를 구성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현업 화가들의, 지금 현대 화가들이지, 현대 화가들의 경험담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중에 그린 원숭이 그림의 일화는 실은 서울대 박물관장을 지내셨던 이종상 교수가 30여 년 전쯤에 실제로 체험했던 일의 기초에서 쓴 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분이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서 깨어보니까 그 와이셔츠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벼루를 덮어놨던 건데 그 와이셔츠 박스의 그 뒷면에 뭐가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기도 놀랬죠. 이걸 누가 그린 것인가? 근데 보니까 자기 손가락에 먹이 묻어 있고 또 다음 잿더리에 그 담배꽁초가 있는데 거기에 또 먹이 묻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손가락과 그 담배꽁초의 필터죠. 그걸 붓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자신이 그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화를 이제 영화로 가져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흔히 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을 꼽을 때 삼원이니 삼재니 또는 삼광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원은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단원 김홍도, 그 다음에 해원 신윤복, 그리고 오원 장승업,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원이라는 호는 원래 뭐 유명하죠. 해원, 단원이 유명하니까 나도 원이다. 그래서 오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취화선이라는 이 제목은 아마도 그 단원 김홍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홍도는 뭐 워낙 그림 솜씨가 뛰어나서 당시에 화선이라고 불렀고요. 또 술을 좋아해서 자기 자신을 취화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취화선이라는 제목이 나오겠죠. 실제로 김홍도는 술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종종 술을 마신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선을 대표하는 또 다른 화가들로 이제 삼재가 있죠. 공재 윤두서, 겸재 정선, 그리고 현재 심사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원이나 삼재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삼광을 꼽기도 합니다. 삼광은 이제 미칠 광자니까 역시 세 명의 미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미친 화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생관 최북이고요. 그리고 오원 장승업, 그리고 연단 김명국입니다. 그러니까 오원 장승업은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이관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사람은 뭐냐면 한마디로 조선의 디오니소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광 중에 한 사람인 장승업 같은 경우에는 술을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민효안의 소개로 이제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종이 사용할 병풍을, 10폭짜리 병풍을 그리도록 명령을 받는데 궁궐에 있는 동안 술을 못 먹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궁궐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 또 다시 잡혀오고 빠져나가고 잡혀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정도 다시 끌려왔는데 결국은 그 그림을 완성을 못합니다. 아마 술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술이 이제 예술을 잡아먹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죠. 왕명까지 거역할 정도니까. 그래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의 틈을 호련히 떠나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죠. 그때 이제 장승업과 친하게 지냈던, 영화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승업은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생관 최북, 이분도 아주 어떻게 보면 조선의 고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내켜야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절대로 내키지 않을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고관이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거부했죠. 그러니까 고관이 이제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협박을 한 거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걸로 그냥 자기 눈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거부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을, 기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분명히 그렸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당시에는 뭐 술 마시고 그림 그리고 술 마시고 시 짓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술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 사람의 죽음은 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국을 떠돌다가 한 열흘을 굶었대요. 그러다 결국 이제 그림을 한 점을 딱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신 거죠. 그리고 엄동설안에 호적삼 하나만 입고 자다가 그냥 동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을 좋아하는 화가들이나 또는 취중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취기하고 창작 사이에 본질적인 연관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 취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 덕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거하고 취기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취화선이라고 부르려면 역시 그 창작을 어디에 의존해야 됩니까? 취기에 의존하고 그 예술 자체가 술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경제를 일컬을 때 취화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취기와 창작 사이에 그 본질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좀 확인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삼광 중에 연담 김명국인데요. 1600년에 이제 태어났던 사람이죠. 17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칠고 아주 강렬한 필묵법을 사용해서 이른바 광태사학파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태사학파는 아마 명나라 때 그 화풍인데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이른바 표현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막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아주 거칠게 서구회화에서는 아마 야수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태가 아주 미친놈들이라는 얘기죠. 사학파, 그러니까 사파라는 얘기입니다. 정파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웃사이더였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진 그 달마도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달마도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 주광, 술 취한 미친놈이죠.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불렀고요. 자기 자신은 이제 스스로 취옹, 술 취한 할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셔야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술에 취한 후에 붓을 휘둘러야 필지가 더 자유분방하고 신비로운 운치가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대로죠. 왜냐하면 창작 자체를 취기에 의존하는 경우니까요. 물론 이 사람이 완전히 취기에 맡겨버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자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동시대를 살았던 남태응이라는 사람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연담은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또 술을 취해서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려면 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명작을 남긴 것들은 욕취미 취지간. 그러니까 욕은 원한다는 얘기죠. 취하기를 원하나 미취. 쉽게 말하면 취하지 않은 지간의 사이. 그러니까 취함과 취하지 않음 그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원 같은 경우에 술 포모하시느라고 병풍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김명국 같은 경우에는 취기와 취하지 않은 미취 사이의 경계를 마치 신선처럼 넘나들면서 명작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취화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